안녕하세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고용전략본부 생애경력개발팀장 홍주혜입니다. 올해 2020년 5월부터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미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있으나 의무화에 따라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전직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그간의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반면 최초 도입의 기업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사업장 내에서는 담당자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 현장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본 영상을 통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운영 실무 중심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실무 과정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이해, 서비스 운영 방법, 기업 운영 사례, 주요 질의 중심으로 구성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노멀이란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일자리 감소 등의 경제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상태가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현 상황을 일컬어 뉴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또한 뉴노멀 시대에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는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좀 더 빨리 퇴직 이후 2모작, 3모작을 준비해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해외 선진국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이미 벌써 제도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벨기에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벨기에의 경우 45세 미만 이상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간 및 시간을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60년대부터 시작되어 다운사이징이 본격화된 80년부터 일반화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82년부터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지원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고 인적자원 관리의 일환으로 안정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지원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에 근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 도입은 꽤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으며 4, 5년 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이미 일하는 장년의 인식 고취를 위하여 기존 고령, 중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일부 법률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드디어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본 법률의 개정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정년 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2020년 5월에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퇴직 예정자나 퇴직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해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조직 내 퇴직 인력 또는 조직 구성원의 경력 개발 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전직 지원 서비스, 아웃플레이스먼트, 재취업 교육, 퇴직 준비 교육 등 용어가 혼용되어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총칭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보다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용어가 통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 영상에서도 혼선을 막고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1960년대 미국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게 기업이 퇴직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다운사이징이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 전직 지원 서비스가 일반화되었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유럽은 1980년대, 일본의 경우 1990년대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다국적 기업인 한국 P&G가 처음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대우자동차 희망센터가 설치되면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기능과 효과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일부 임원급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모든 퇴직 직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대상자 범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개인별 맞춤식 상담으로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개인의 생애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아웃플레이스먼트 개념에서 나아가 프리 리타이먼트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거시적 인적자원 개발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기업, 근로자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런 퇴직 등 변화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안정감을 갖고 전직을 준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전직 및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퇴직 전후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성공적인 전직을 안착하는 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무엇보다도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종업원을 중시하는 책임감 있는 기업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직 변화에 따른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나아가서 초고령 사회에 따른 인적 자원 활용을 높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주체에 따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외부 서비스 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외부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절감되며 서비스 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내구 요구도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을 통해 내부적으로 서비스 노하우가 축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기업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심리적인 거부감과 경계심이 발생될 수 있어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두고 운영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자칫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직접 운영하기까지 그간의 기회비용이 꽤 발생될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위탁을 하는 경우 외부 위탁업체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 등 전문성을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운영 방법과 범위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또한 다르며 외부 업체를 선정해 운영하는 만큼 비용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퇴직 예정자의 니즈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으로 재취업 준비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는 본인의 연령을 꼽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취업에 있어 연령에 따른 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어 1순위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2순위에 해당하는 건 과거 직무와 유사한 직무 찾기로 이전 경력을 활용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동일 업종, 동일 직무로에 이동을 해 근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산업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기존 직무로만 제한해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순위는 새 직업의 적응 부족으로 새 직장, 직업, 직무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꼽았습니다. 이와 같이 재취업 준비 시 두드러지게 언급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시 단편적인 스킬 및 단순 정보 위주의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서비스 효과성과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생 2모작, 3모작을 준비하기 위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1대1 상담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1대1 상담 및 컨설팅, 교육, 취업 알선,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설턴트와의 1대1 상담은 개인의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라 개인별 맞춤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특히 변화관리 및 정서지원 등 심리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와 경력 목표에 따른 실행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교육은 집체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며 생애 설계 과정을 바탕으로 경력 목표에 따라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취업 알선은 먼저 구인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합한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해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합니다. 사후관리는 상담 및 교육 이후 전직 및 구직 활동을 위한 실행을 모니터링을 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취업 알선, 사후관리 서비스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변화 관리를 통해 변화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리법을 제시해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자기 진단을 통해 성향, 흥미, 적성, 가치관과 역량 진단을 실시해 분석하여 자신에 대해 파악하도록 합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해 생애설계 수립 및 경영 목표를 설정합니다. 경영 목표에 따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의 경우 어떠한 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경험한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대1 개별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가장 큰 도움으로 꼽았습니다. 개인별 니즈가 다양한 만큼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개별 상담은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은퇴계획 및 활동계획 수립이었습니다. 은퇴계획 및 활동계획 수립은 관가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준비를 하게 될 경우 과거 경력 안에서 매몰되어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보 수집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함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경영 목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매뉴얼에서 진로 설계 서비스 제공 시에 진로 설계서를 꼭 작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로 설계서 작성은 중요한 과정이며 향후 서비스 운영 시에 진로 설계를 통한 설계서 작성을 하도록 프로그램에 반영해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프로세스 예시를 통해 단계별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진행될수록 생애설계 이슈에서 진로 설계, 재취업 지원 이슈로 점진적으로 세분화되어 다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에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소개를 상담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퇴직 예정자에게 관심이 높은 재무를 비롯하여 생애 설계에 대한 건강, 관계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 학습 참여를 높이고 미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단계에서는 심층 면담 및 교육 등을 통해 퇴직 전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의 성향, 가치관, 직업 정성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단을 실시하고 분석합니다. 3단계에서는 진로 설계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경력상의 강점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력 도전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4단계에서는 재취업 및 창업 실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재취업의 경우 지원서 작성, 면접 준비 등 구직 스킬을 훈련을 제공하고 구직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니즈에 따라 특정 진로에 대한 실습 및 체험 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무 심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밀도 있는 교육 내용을 전달합니다. 기업에서도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흐름을 이해하여 서비스를 구성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퇴직 이전 단계 또는 퇴직 이후 단계 서비스 개입을 통해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예시는 특정 업종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된 모델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통용될 수 있는 로드맵이기도 하기에 서비스 기획 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재직 단계에서부터 미리
생애 경력 설계에 대한 이슈를 제시할수록 효과적이며 퇴직 인지 단계에서는 퇴직 유형에 따라서 전직 준비에 대해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경력 전환 단계에서는 전직 목표에 따라서 경로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이직 예정일 직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한 번의 서비스 지원 시 기본 16시간 이상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16시간 미만의 과정을 총 3년에 걸쳐 분절적으로 실시하게 될 시 서비스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 현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신중년 인생 3모자 기반구축 방안을 발표하여 5060 세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의 기반을 구축하여 경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 및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단계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그간 운영해 왔습니다. 생애설계 프로그램은 생애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인생 3모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경력 진단을 통한 점검, 경력 관리 및 능력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직자 과정과 구직자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과정은 연령 및 직종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전직 스쿨 프로그램은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전직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고용시장에 대한 이해, 전직 경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전직 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전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자 대상 제도약 프로그램은 재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직 활동을 위한 구직 전략 수립, 실질적인 실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이후에는 사후 지원을 통해 실행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은 생애 주기상 중장년의 의미를 일깨우고 삶의 6대 영역을 진단하여 강점 영역, 직업 역량 도출, 경력 설계 방법을 학습해 경력 설계를 수립하는 데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구성 내용으로는 첫 번째 모듈에서는 나의 생애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생애 주기상 중장년의 의미를 살피고 삶의 6대 영역에 대한 진단을 통해 삶을 되돌아봅니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전직을 위한 나의 역량을 도출하도록 하고 직업 세계의 변화를 알고 내가 가진 강점 및 약점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경력 대안 개발하기 모듈에서는 경력 설계를 위한 방법과 사례 연구, 네트워킹 활용에 대한 내용이 제시됩니다. 마지막 모듈에서는 경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례 연구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실습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모듈 이외에 재무, 건강, 여가, 관계 등 생애 설계에 대한 주제별 과정이 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생애 설계가 아니라 생애 경력 설계, 즉 평생 현역을 위한 일, 활동에 대한 설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삶의 6대 영역 중 일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직 스쿨 프로그램은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퇴직 전후 시기에 퇴직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직 준비를 위한 변화 관리, 자기 탐색, 목표 설정, 구직 기술, 직업 세계, 직업 체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모듈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당장 재취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직 기술 향상 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진로 경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단기 직업 체험 과정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기업 담당자분들께서는 공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시어 대상자에 맞춘 적합한 교육 모듈을 구성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교육 및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추가적인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제공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퇴직 예정자를 위한 교육장 및 상담실뿐만 아니라 사무공간을 마련한 커리어 트랜지션 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CTC 운영은 퇴직 예정자가 업무 공간에서 벗어나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 수집, 의견 교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팩스 등 시설에 대해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TC는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센터 내 사무공간 설치 외에 전문 상담 인력도 상시 배치할 것인지, 퇴직자도 지속적으로 CTC를 활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일환은 소모임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재취업, 창업 등 자신과 동일한 생애 경력 목표를 가졌거나 기타 관심 분야가 동일한 대상자들끼리 소수로 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 예정자 대상의 근무 체계 변경이나 재취업 지원을 위한 휴가, 휴직제도 시행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항은 기업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평가는 크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 성과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경력 전환 성공률을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재취업 및 창업 등 경력 전환에 성공한 성공률을 살펴볼 수도 있고 경력 목표별 대비 경력 전환 성공률을 통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후 즉각 재취업 등의 성과로 나타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 또한 퇴직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 후 일정 기간까지는 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평가는 기본 교육 프로그램 평가와 동일합니다. 교육 시 기본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프로그램 수료 및 출석률 등을 평가 요소로 구성할 수 있고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평가 요소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각 세부 프로그램 및 1:1 상담에 대한 만족도 등 세분화한 평가 항목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경력 전환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한 사업장의 경우 시설 및 기타 지원 사항에 대해 평가 요소로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도입 배경과 서비스 구성 요소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영상을 통해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운영 방법에 대해 운영 절차 중심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